안녕하세요. 스포자TV의 샤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샤론 선생님을 모시고 이번은 샤론 선생님의 학습 방법 그 2부에서 예고드렸던 거 오늘 다 전격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오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자TV의 샤론입니다.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이번 콘텐츠에서는 학업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찍는다고 하셔서 제가 흔쾌히 응하기는 했는데 제가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기억력이 그렇게 긴 편은 또 아니어서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기억나는 것을 잘 생각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겸손한 자기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많이 기억나는 거 위주로 답변 주시면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 질문들 위주로 해서 선생님의 학습 방법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 전교 1등은 혹시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전교 1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정말요? 선생님 되게 의외인데요. 왠지 서울대 하면은 1등 하는 학생들만 모여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만은 않네요. 네, 저도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최고로 올라가 본 거는 전교 3등이 전부입니다. 네,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선생님 혹시 고등학교 때 몇 시간 정도씩 주무셨는지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는 사당 오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즉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선생님은 실제로 공부하실 때 몇 시간씩 주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하루에 7시간씩 꼬박꼬박 잤습니다. 고1 때 초기에는 사실 집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하면 더 능률이 오르지 않을까,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저녁에 공부를 더 하다 보면 수업 시간에 졸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조금 스케줄이 살인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서 이제 점심 먹고 저녁까지 수업을 1교시부터 9교시까지 듣거든요. 그리고 저녁 먹고 야자를 한 7시 좀 넘어서부터 11시 반까지 합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12시예요. 그래서 집에서 더 공부를 하면은 제 체력적으로 좀 무리가 되고 그 살인적인 스케줄을 매일매일 소화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대신에 저는 야자 시간을 활용해서 매일 꼬박 4시간 정도씩은 꾸준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3년을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생각해도 좀 아찔하긴 하네요. 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인 만큼 사당 오락도 이제 한물 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몇 시간 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7시간씩 자면서도 4시간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것, 즉 깨어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샤론 선생님의 공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선생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듣고 교과서만 풀었는데 저는 서울대 갔어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학교 갈 때는 라떼는 이제 정시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수시도 굉장히 중요해진 상태고 또 여러분이 수시로 대학을 갈지 정시로 대학을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신 준비도 잘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선생님들의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신 게 결국은 수능 공부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수업 시간은 정말 1시간도 졸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교과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교과서로 수업 진도를 나가지 않고 거의 다 문제집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교과서는 분명히 중요한 개념서이기도 하고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있긴 하지만 교과서만 가지고 하기에는 어떤 특정 개념에 대한 문제 유형을 파악하기도 좀 어렵고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거를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변형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게 조금 적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집은 꼭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렇다고 또 많은 문제집을 풀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양보다는 질이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좀 질적으로 우수한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집을 주로 선택해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교과서도 중요하지만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서를 따로 문제집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학교 수업은 굉장히 열심히 들으셨던 것 같은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궁금해하죠. 혹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는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몇 프로 정도 되셨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교육 의존도는 한 5%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생각보다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네요. 전 전반적으로 학원을 다닌 게 아니고 학원이 또 잘 맞는 스타일도 아니었고요. 꼭 필요한 과목만 한 두세 달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통틀어서 학원에 좀 의존했던 기간은 한 4달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선생님. 생각보다 사교육에 도움을 많이 안 받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본인만의 특별한 공부 비법이 있나요? 이번 영상의 핵심 포인트 꼭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저의 고등학교 때 스케줄을 돌아보면 아까 앞에도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일단 학교에 옵니다. 학교에 와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날의 계획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계획은 다들 많이 세우시잖아요. 근데 제가 고3 때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조금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처음에 딱 와서는 어차피 아침 조회 시간에는 거의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 계획을 짭니다. 근데 뭐 1교시 끝나고 뭐 2교시 끝나고 뭐 이렇게 하면 너무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쉬는 시간에 할 일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뭐 영단어 10개를 외운다든지 뭐 영어 듣기를 5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쉬는 시간을 좀 텀을 크게 둬가지고 계획을 세우고요. 점심시간에는 보통 밥 먹으러 갈 때 줄을 좀 서잖아요. 그때는 조금 짧게 만들어진 책들이 있어요. 뭐 고전이라든지 아니면 단편 소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계속 꾸준히 읽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줄 서면서 그거 조금 읽고 그 다음에 밥 먹고 5, 6, 7, 8교시 뭐 그때도 쉬는 시간에 뭐 할지 정해놓은 거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자 시간이 되겠죠? 야자 시간에도 시작하기 전에 또 계획을 세워요. 근데 계획을 세우기 전에 제가 늘 했던 거는 일단 기도하고 성경 한 구절 읽고 제가 무엇을 할지를 정했었어요. 근데 이제 야자 시간에도 할 때 계획상으로 다른 친구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집중해 주기가 좀 짧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떤 특정 과목을 1시간 이상 이렇게 공부한 적은 없고요. 뭐 30분이나 40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야자 시간에 뭘 해야 되는지 고민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누가 알려줬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꾸준히 국영수를 매일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는 뭐 비문학이나 문학이나 뭐 그런 거 계속 돌려가면서 공부를 했었고요. 영어도 꾸준히 단어 외우기 그리고 뭐 문법하고 그리고 뭐 독해 같은 것도 꾸준히 제가 분량 정해서 했었고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 공부 범위 내에서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제가 야자만 거의 한 4시간 가까이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야자 시간이 사실 좀 모자라거든요. 그날 할 공부를 다 하려면. 물론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제 계획에 맞춰서 제가 다 못해요. 그러면 저는 그 계획 중에 맨 마지막 계획에 뭐가 있냐면 그 앞에서 못했던 거를 하는 시간을 따로 둡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날에 할 수 있는 분량을 내가 성공적으로 다 체크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사실 제가 고1 때부터 꾸준히 계속 했던 방법은 아니고요. 고3이 되어서야 겨우겨우 정착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고1 때부터 꾸준히 그렇게는 당연히 못하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학교를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갔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 하다가는 저는 아마 벌써 이 자리에 없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너무나 힘든 스케줄이거든요. 물론 토요일, 일요일도 매일 그렇게 공부했던 건 아닌데 월화수목금 기본적으로 5일은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점심 먹고 이제 슬슬 나가든지 아니면 일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에 예배 다 끝나고 슬슬 학교에 나가서 하루에 4시간 이상씩은 꾸준히 매일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저의 별로 특별하진 않지만 학습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와, 그렇게 꾸준히 3년을 내리 공부하셨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 그 3년 동안 꾸준히 공부하실 때 혹시 멘탈이 흔들리시지는 않으셨는지 멘탈 관리가 요새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선생님의 개인적인 멘탈 관리 비법이 궁금합니다. 네, 멘탈 관리 정말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멘탈이 잘 흔들리지 않는 그냥 체질적인 성격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할 때는 주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울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웹툰 보는 것도 좋아해서 그런 소소한 재미를 두면서 멘탈 관리를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멘탈이 흔들렸거나 하는 그런 기억은 사실 없어요. 제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요. 네, 이상으로 교회 언니 샤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을 비롯한 전국의 고등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물리에서 나오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공부는 관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의 공부 방법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라 3년 동안 꾸준히 제가 어떤 특정한 방법을 해보고 실패하고 연구해보고 하다가 얻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학교에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말은 학교에 가서 계속 공부를 했다는 얘긴데요. 학교에 있는 책을 가지고 학교에서 있을 동안, 즉 내가 깨어있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저는 공부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으로 꾸준히 무언가를 계속 열심히 하신다면 그것이 공부뿐만이 아니더라도 꼭 목표가 대학이 아니더라도 한층 더 성장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긴 인터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따뜻한 조언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샤론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어떤 특정 학과를 가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직업군에 대한 탐구를 더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